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20분이고 이 영상은 새벽 5시에 올라갈 건데요. 아침장 잘 대응하시라고 영상 찍는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어제 11시에 업로드를 한번 진행해 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업로드 해드린 이유는 어제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서 아침에 바쁘신 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일단 본론부터 들어가면요. 일단 CMC의 경미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출이 좀 되었습니다. 유출이 되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이쪽 이 블로그 주인장님께서 이 정보 공개 요청서를 따라서 돈을 내시고 정보를 좀 받아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의아한 건 5월 17일에 그죠? 이 CRL을 받았을 때 그 전에 CMC의 10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요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정보 공개 요청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부분일 텐데 왜 요거는 이때 안 봤었는지 참 좀 그때 의아하네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좀 읽어보면 일단 이 경미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 첫 번째는 멸균이 요구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완전히 수립되거나 준수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엘레바와 HLB 항서 쪽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경미하다라고 분명히 판결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 엘레바 HLB 항서 그리고 FDA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의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시초가가 빠졌는데 종가가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뭐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해요. 왜? 개인 투자자는 가격에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 보다라고 불안감이 생길 겁니다. 불안감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불안감이 생긴다. 근데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악마는 디테일하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HLB 세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악마죠. 디테일한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자, 일단 보면은 미디어필 프로그램의 문제라는 내용인데 무균 제조 작업은 적절한 최악의 상황과 조건을 포함하여 충분히 시뮬레이션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무균 제조 작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무균 상태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의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지진 좀 그런가요? 지진이나 뭐 외부의 어떠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무균 시스템을 가동할지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같고요. 가장 최근의 공정 시뮬레이션의 기록에서는 장비의 무균 조립이 제한된 작업자들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공정 시뮬레이션은 실제 DP 제조 작업의 무균 제조 조건과 밀접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충진 라인이 공유되는 구조로 인해 모든 PL 작업이 독립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 문제예요. 사실 일반인 눈에 보기에는. 근데 이 CMC 관련된 공정에서 봤을 땐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엘레바, HLB 항서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했잖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경미한 문제구나라고 봐야 돼.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FDA가 하는 거고요. 판단은 주가, 가격의 변동성이 할 겁니다.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세력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내용에 따라서 FDA에서 거절을 할지 승인을 할지는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보자고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당장 내일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설날이 끝나고 FDA에서 거절입니다. 승인입니다. 결과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서 EIR을 FDA에서 발행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땐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2월 말에 결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읽어보면 이 15거래일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잠깐만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번 실사는 2024년도 12월 30일 시작하여 1월 6일에 종료되었고 483 보고서를 수령 후 비즈니스데이 기준일 영업일 15일 안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1월 27일이 데드라인이겠다. 근데 이미 항서제약 쪽에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월 27일이면 우리는 거래로 따지면은 월요일이죠. 근데 이때 우리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든 27일이든 회사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HLB 쪽에서 요거 잘 보완해서 제출했는데요 라고 블로그에 공시를 올린다라고 했을 땐 하락 후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구간은 손가락을 묶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흐름이 나오건 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2번도 볼게요.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그레이드 B 및 그레이드 A RABS 주변에서 비활성 공기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봤을 때 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으면 여기 보면 작업자 배치 생산 전 종료 전에 손소독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동식 스탠드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작업자가 정착판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것도 수정이 가능한 문제죠. 무균 처리 시스템의 절차, 스토퍼홀리의 장치가 위치에 공기가 스토퍼에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충진 작업 중 전원 연결을 위해 작업자가 몸을 숙이는 상황이 관찰되었다. 이것도 처리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 미디어 필 프로그램의 문제,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경미한 거 맞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두 번째 문제. 자, 의약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시각적 검사 절차가 완전히 수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검사자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테스트 티켓에 결함이 있는 샘플병이 포함되었다. 결함이 없는 병으로 준비하면 되겠죠. 대부분 샘플병에서 이러한 문제가 관찰되었다. 이거는 뭐요? 충분히 문서로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자동 또는 전자장비 는 적절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문서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 검사 점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안 쓰는 시스템, 그러니까 CMC 공정에 잘 안 쓰는 프로그램 시스템 같은 경우를 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 점검이 되지 않았다라고 나온 것 같고요. 비활성 입자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이후 적절히 검증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검증 요구사항이 명확히 문서화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3번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었지만 큰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라라고 한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멸균 프로그램 애매한데? 근데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 영상 뒤쪽에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분이 해석한 부분을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자, FDA 지적사항은 흔하지만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없는 회사는 없다.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회사의 개선 노력의 실효성이 있는지 달성 가능 여부에 따라, 그리고 물론 적절한 시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 한번 드렸죠. 자,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는요, 미국에서 1위에서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네놀을 만든 회사고요. 이 회사 또한 SC 제형에 대해서 CRL을 발행받았고요. 제조시설 문제로 승인이 지연됐다라고 24년도 12월 17일 나왔죠. 즉, 세계적으로 1위의 회사도 공정에서의 문제점이 항상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품 제형 안정성과 무관하고 추가 임상시험 요구 없다. 이러한 내용들 제조시설의 문제. 그래서 이 CMC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까탈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MC 전문가를 영입한 엘레바 입장에서 봤을 때 경미한 문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승인 실패 거절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기준을 잡고 가만히 손가락을 묶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상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읽어볼게요. FDA의 483 보고서는 제조사에게 품질 관리 시스템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항서의 자회사의 경우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비교적 경미하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제조사는 완벽한 시스템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관찰사항은 어느 정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한 후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품질 기준을 높이느냐에 달려있다. 항서제약의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강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분이 위쪽에서 이제 생각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건데 요거를 좀 읽어보면요. 자, FDA 관찰사항 평가. FDA에서 보고에서 언급된 세 가지 주요 관찰사항은 모두 품질 관리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된 문제들은 치명적인 수준의 결함이 아니라 개선 가능한 문제들로 보인다라고 나왔고요. 무균성 유지 확인 및 검증. 자, 미디어 필 프로그램은 무균 제조 공정에서 무균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테스트 절차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균 춘징 작업 중 공정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며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쉽게 말해 미디어 필 프로그램은 제품이 미생물 오염 없이 생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생산 조건에서 배지를 사용하여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이다. 이를 통해 무균 충진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고 최악의 조건을 시뮬레이션하지 못하거나 환경 모니터링이 불충분하다면 실제 공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지적사항 중 메이저한 지적사항으로 분류되지만 요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멸균 프로그램이 메이저한 주된 지적사항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고 요게 뜻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게 수용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는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고 보충함으로써 인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는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고 인증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 서류상에서 어떠한 보완 서류만 제출할 수 있고 이런 공정에 대한 문제를 비디오 프로그램이나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분이 결과적으로 FDA 화장품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고 인증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시각적 검사랑 전자장비 검증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얘기를 전달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지만 H1B의 평단가를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평단가를 한번 조사했어요. 오늘. 그래서 780분에 투표해 주셨는데 거의 800분입니다. 보면은 평단가가 어디 많이 위치가 되어 있죠? 75,000원에서 85,000원에 위치가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들의 이러한 찌라시들 플레이가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전에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눌리더라도 저는 다시 반면 빠르게 리바운딩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HLB는 현재 구간에서 누구보다 급합니다. 우리보다 더 급한 게 누구예요? HLB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5,000원에서 85,000원 구간 이 자리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으면 48%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84,500원 우리가 CMC 관련된 내용으로 플러스 6% 시간에 마감을 하고 시가가 뜬 자리가 얼마입니까? 84,600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주가가 눌리면서 종가를 만들어준 구간이 얼마예요? 74,700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시가를 띄우고 종가를 만들어준 이 가격대 자체가 얼마다? 75,000원, 85,000원이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에서 이러한 봉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봉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외를 띄우는 건 누굽니까? 시간외를 띄우는 건 누구예요? 시간외를 띄우는 건 세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시간외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세력들, 특히 시가총액 10조짜리는 더욱더 세력들이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력들이 시간외를 7% 끌어올렸습니다. 6, 7% 끌어올렸어요. 왜 끌어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음날 찍어 눌러서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아니, CMC의 세 가지 경미한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종가가 마이너스 5% 마감이 되었는데 왜 도대체 전날 시간에는 플러스 6%까지 올라갔을까요?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종가가 마이너스 5% 끝났다라는 건 이 경미한 세 가지 문제에서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근데 시간에가 6% 올랐다라는 것은 CMC의 세 가지 경미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전날에는 아무것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다음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내려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시간외를 만든 것은 세력이 만들었고 매물대에서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음봉, 시가를 띄어서 내려꽂는 음봉은요, 매물을 소화해주는 음봉이고 가장 큰 세력들이 많이 쓰는 매물 소화봉이요. 본전을 주고 본전을 뺏는 구간이거든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85,000원에 많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매물에서 수익을 줘놓고, 잘 봐봐 여러분들. 시가를 보통 10% 시간을 띄워놓고요. 시가를 15% 띄우고 종가를 플러스 3% 마감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종가가 플러스 3%죠.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변형됐어요. 개인들의 매물이 많은 곳에서 시초가를 플러스 6% 띄워주고 난 이후에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눌렀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5%까지. 이건 뭐냐면 줬다 뺏은 거예요. 줬다 뺏은 거. 개인 투자자한테 더욱더 실망감을 크게 실망감을 더 크게 줬다라는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봉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봉은 누가 만들었냐. 정말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진 봉이냐, 아니면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알고 찍어 눌러서 여러분들 평단가를만 딱 찍어서 만들어낸 그림이냐. 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개인들의 평단가가 많은 구간. 자,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지금 85,000원 위쪽 구간으로는 물량이 18%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800명의 빅데이터 통계가 20%의 매물, 즉 18%의 매물은 85,000원 위에 있다라는 것은 85,000원만 뚫으면 뭐예요? 위쪽으로 매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이 85,000원의 많은 매물들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위로 뚫고 싶겠죠? 그죠? 위로 뚫고 싶을 거야. 뚫고 싶은데 이러한 매물대가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눌러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가는 거예요. 매물 소화를 위로만 합니까? 위로만 매물 소화를 해요? 아니요. 밑으로 찍어 눌러주면서 손절을 유도해서 매물 소화 후에 가는 패턴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개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도 가끔 말씀을 드렸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봐봐요. 자, 보시면 지금 폼 483에 대해서 세 가지 경미한 세 가지 지적사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경미한 지적사항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질문 3초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나올 수 있나? 3, 2, 1.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요, 주식시장이요.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보면 이게 경미한지 지적사항이 강한지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시세를 보면 돼요. 그럼 내일 봐봐요. 내일 시세가 만약에 이러한 찌라시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야, 이거 경미한 게 아니라 보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주가가 빠질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빠졌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할까요? 야, 이거 봐봐. 경미하다니까? 이거 공매도 세력이 일부러 흘린 거다. 봐봐. 경미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 없잖아. 경미한 거네. 개미까지 털어버리고 주가를 올리려고 했네. 와, 이거 진짜 승인 되겠다. 왜? 경미한 문제라고 시장에서 보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CRL을 받았던 이유들이 뭡니까? 이유들이 비모 인스펙션과 CMC인데 비모 완벽했고 CMC 이번에 경미한 문제였네. 그러면 CRL을 받았던 부분들이
전부 해결된 거잖아. 그러면 CRL이 해결되면 결국 승인 받겠네. 기대감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서 85,000원 매물을 앞서서 급락으로 매물을 떨궈주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면 8.5 위로 매물이 없었고, 그죠? 매물이 없었고, 그리고 매수세가 붙으면서 폭등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 CMC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역시 경미한 거였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 여러분, 주식에서. 잘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생각을 해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봐봐. 우리가 클래스 2를 받았을 때 어땠어요? 시간애가 밀리면서 주가가 계속 빠졌죠.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클래스 2를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시간애가 올랐다고 해보자. 클래스 2를 받으면 마이너스 8%가 아니라 플러스 7%를 받았다고 해봐. 클래스 1이 아닌 클래스 2를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클래스 2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클래스 2에 대해서. 야, 이거 결과적으로 클래스 1을 받지 못했지만 클래스 2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클래스 1, 2인지 어떤 부분에 나올지 몰랐던 이러한 뭐야? 악재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건 악재 노출로서 악재가 소멸되었다 라는 부분, 즉 클래스 2인지 알았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못 가게 잡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클래스 2가 되면서 악재가 소멸되면 주가가 올라간 거다라고 해석을 했겠죠. 이게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농간에 절대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CMC 경미한 세 가지 문제 기세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가 올랐습니다. 근데 다음날 종가는 마이너스 5% 마감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 만약에 경미한 세 가지 문제로 시간에를 빼고 시작했다고 했을 땐 매물 소화가 되질 않죠. 이 구간에서. 그쵸? 오히려 매물이 쏟아지는 걸 받아내서 물량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시간을 올려서 매물을 소화해주는 매물 소화봉이 뜬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렸지만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떤 말씀드렸죠? 과거에 이 구간에서 누가 봐도 끝난 자리 같다. 만원에서 주가가 만원에서 7만원 갔는데 이 7만원 갔던 주가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빠졌죠. 이렇게 반토막 났습니다. 끝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 시간을 띄우더니 앞에 구간 매물 소화를 진행하대.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주가를 누르고 다시 매물 소화를 해요. 그리고 주가를 또 눌러서 전저점까지 이탈시키면서 급락을 만들어내요. 누가 봐도 끝났어. 이 차트는 끝난 차트야. 그지? 봐봐요. 43,000원에 순식간에 어디까지? 3만원까지 깨졌다. 마이너스 30%가 빠졌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점도 깨지면서. 근데 어떻게 돼? 다시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고가권 꼬리권까지 매물 소화해줍니다. 시초가를 띄워서 찍어 누르면서 매물 소화 1차적으로 진행해주고 2차적으로 시초가를 또 19%를 띄워서 밑으로 5%까지 찍어 눌러서 또 매물 소화를 진행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돼?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 개미들을 확실하게 꼬셔서 설거지할 때 어떤 패턴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날이 주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에 이게 월요일 장인데 보면 어떻게 돼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11%죠. 마이너스 11%인데 종가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 2%가 됐어요. 봐봐. 마이너스 12%인데 시가가 마이너스 11%인데 종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이너스 2% 끝났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주말에 분명히 어떤 악재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 당시에 뭐였냐면 제가 이때도 기억이 하는데 APS 관련된 물리학 학회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된 초록 논문 관련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3월 4일에. 자, 그런데 일요일에 갑자기 사이트에서 이 APS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초록 논문이 철회가 된 거예요. 철회가 되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야, 이거 논문 발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 사이트를 보니까 뭐야? 가짜 사이트였어요. 가짜 사이트.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논문을 철회시킨 사이트를 찌라시를 뿌린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 APS 관련된 논문 철회가 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다음날 이 상한가를 만들어준 걸 봤을 때 여태까지 신성대가 테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얘네들 APS라는 가짜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개미를 털었다. 이거 엄청나게 가겠다. 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개미들 물량을 다 빨아갔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손쉽게 설거지가 나왔어요. 24%까지 올렸다가 종가를 마이너스 21%까지 빼고 종가를 마이너스 10%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개인들을 다 꼬셔가지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환상에 젖어서 매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들은 뭐 했다? 매도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봅시다. 제가 FDA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HLB가 승인될지 승인되지 않을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HLB와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찌라시로 개파락을 시작했다가 주가가 올라가고 마무리가 되고 2월부터 폭등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요? 야, 이거 개미털기였네. 개미털기였네. CMC 되겠네. 그럼 이거 CRL 해결되겠네. 주가 올라가는 승인 되겠네. 기대감으로 어떻게? 팡팡팡팡 올라올 수 있다. 왜 85,000원만 뚫으면 뭐가 나와? 매물이 없다고요. 날라가는 거야 그냥. 날라가는 거. 어떻게? 이렇게 날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미친 듯이. 자, 이 파동이 나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파동이 나왔을 때 눌렸을 때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시초가가 눌리든 뭐하든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아요. 왜? 이게 눌렸다가 바로 말아 올릴지 여기서 눌러서 살짝 밀어주고 다시 올릴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왜? 과거에 HLB 세력들이 했던 패턴을 보면 정말 지독하게 뺐다가 횡보해주고 올렸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거나 시초가가 최저가가 되면서 쭉 다시 어떻게 신성 델타테크처럼 종가는 긴 장대양보로 끝날 수가 있어요. 개파락을 심하게 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부분은 뭐다?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세력들이. 이 자료를 일부러 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볼 때는 이게 음모론으로 보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경미한 문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시세가 만들어낸다. 시세가 빠진다라고 사람들은 경미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시세가 말아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역시 경미한 문제였구나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더욱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겠죠. 그걸 세력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일 자리 너무나 중요하겠죠. 아침 자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내일 대응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텔레그램방 지금 2,500분 들어와 계시고요. HL 주주분들 700분 뿐만 아니라 요건 투표만 해주신 분들 780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1,500명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같이 요거 내일 아침에 좀 대응하자. 오늘이죠. 내일 맞죠? 지금 10시 57분이니까. 자, 내일 같이 한번 대응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위쪽에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면 입장 도와드릴 건데,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당연히 무료로 초대 드리니까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고요. 제가 요거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라이브 지금 나올래나? 라이브? 봐봐요. 1월 15일에 우리가 라이브도 진행했어요. HLB 관련돼서 라이브도 진행하고 이런 라이브도 같이 했으니까 라이브 참여 꼭 하시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어오시라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위에 번호 제가 텔레그램 링크 채널 관리해서 영상 설명창에 넣어 놓을 겁니다. 영상 설명창에 넣어 놓을 거니까 이 부분 텔레그램에 입장 누르셔서요.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위쪽에 번호를 어떻게? 010-9201-6329 여기로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영상을 저녁에 켰으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집중하셔야겠죠. 내일 구간 아침에 잘 한번 대응해보자고요. 하락이 나오든 전혀 동요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고 HLB 세력들도 이날만 기억하고 준비하고 왔던 세력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세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구간 사람들은요 시세를 보고 경미할지 않을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의 시세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잘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 HLB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설 전에 너무나 좋은 플레이가 될 거예요.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설 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어때요?
아주 HLB 변동성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다라고 했을 땐 설 전에 많은 개인 투자자한테 HLB를 알릴 수가 있겠죠. HLB가 어떤 회사고 이랬었고 이게 기회고 뭐하고 지켜봐라. 근데 사람들이 HLB에 관심을 가지고 1월 이후에 2월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질 거예요. 왜? 승인된다고 했는데 정말 주가가 올라가니까 승인될 것 같으니까. HLB 생각이 주포 생각들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요 내용들 꼭 집중하셔서 판단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HLB, FDA 승인될지 안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잡아낼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저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5월 14일에 이 5월 14일에 여러분들 CR을 받기 전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3만원, 5만원에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할 매도 후에 이 CRL 하한가 2번을 피했고 다시 한번 밑에서 모아서 지금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 상승 파동에서 다시 한번 이때처럼 확실하게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5월 14일 영상은 여러분 찾아보셔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 같이 대응하고 싶다.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입장 남겨주셔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셔서 대응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 지겹겠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나중에 HLB 우리가 잘 익절하고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로 잘 수익을 챙긴 다음에 생물보안법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생물보안법은 IRA 법원과 너무나 동일한 법안이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 IRA 법안 2차 전지 이 원자재 규제로서 리튬 관련돼서 에코프로, 포스코, 하이드로 리튬과 또 누구예요? 금양 같은 종목들이 10배에서 50배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근데 이 생물보안법은 원료의약품과 CDMO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원료의약품과 이 CDMO 쪽에서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10배, 50배 가는 종목이 분명히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제가 생물보안법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생물보안법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ST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돌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 ST팜이나 얘네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횡보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원료의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30%의 수익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CDMO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한가 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 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은 이 구간대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 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 5,000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000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가.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량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하는 이후에 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닥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단 13일, 즉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단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